여행책 팟캐스트 여행 사이의 책. 안녕하세요. 저는 2달째 목소리가 돌아오고 있지 않은 49번째 시간으로 돌아온 여행작가 노중훈입니다. 오늘은 제 대각선 맞은편이 아니라 제 왼쪽 편에 책방 사이에 연남동에 위치한 책방 사이에 조민숙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일시가 2월 16일 토요일 낮 12시 8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녹음을 해요. 네. 시장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동안에 미리 좀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 달여 만인가? 한 달 반쯤? 네, 나이 한 살 먹고 만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올해 50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자, 공지사항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만 여행을 다음 주에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다음 주에 네. 고 갔다 오는 일정 말고는 이번 네. 달 일정 네. 이 글쓰기 수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네. 저도 같이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 글쓰기는 좀 실력 향상이 되고 있습니까? 실력 향상이라기보다 글을 쓰니까 네. 느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전에는 한 번도 안 써봤거든. 하시는 김에 책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글 쓰다 보니까 느낀 건데 맞습니다.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럼요. 책을 읽어야 됩니다. 자, 오늘 녹음하는 이 파일은 2월 19일 화요일 또 2월 26일 화요일 두 차례 걸쳐서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자, 댓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팟빵 기준이고요. 2월 16일 토요일 기준으로 지금 392명의 구독자 수를 자랑할 만한 숫자입니다. 네. 네네. 댓글 좀 보겠습니다. 민당님, 박정원 작가님의 고운 목소리에 호기심이 가득 담겨 있는 듯합니다. 원래 말 없는 사람에게 생각이 많은 것 같지 않나요? 그건 네 생각이고요. 자, 이석원 작가님과 성덕 박정원 작가님의 인연도 신기하고 덕분에 두 분의 일기가 모두 궁금해지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민당님은요, 류민정 씨라고 제가 대전에서 진행했었던 라디오 애청자 보은 투어에 참가를 하셨던 대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그런 분이고요. 이분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 장은정 작가 편하고 1, 2화였던 프랑스 와인 편에 1,000원씩, 그러니까 총 4,000원을 이분이 하신 거예요? 네, 이분이 후원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랑 조 대표님이 2,000원씩 나눠 갔도록. 어제 책방 왔다 하셨어요. 어제 와가지고 책 여행자의 밤을 샀죠? 네, 여행자의 밤이 아직 입고가 안 돼 있어서. 입고가 안 됐구나. 네, 다른 책 2권을 사가지고 가시고 네. 저를 위해서 루이비통 에코백 갖고 오셨어요. 루이비통 에코백. 에코백. 종이 가방인 거죠? 깜짝이야. 그리고 에코백. 그거 말고 뭐 또 선물도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요? 네, 레몬청을 굳이 거기다 담으셔가지고 본인이 카페를 하니까 직접 담으셔서 갖다 주셨어요. 참 너무 고맙습니다. 또 류민정 씨에 이어서 귀차니 스트라오, 심연보 노중훈 작가님의 오프라인 북토크 기대하겠습니다. 가볍게 앉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내신 심연보 씨가 북토크를 여행책방 사이에서 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안 했고요. 성북동에 북구에서 훨씬 큰, 훨씬 크고 훨씬 럭셔리한 그런 곳에서 이미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무한고개사랑님 또 그 사종옥님 이런 분들은 뭐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늘 들어주시는 가장 고마운 분들이 되겠습니다. 뭐 덧붙일 말씀 없으시죠, 시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주 귀한 손님들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만약 특집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자 거래 특집. 내부자 거래 특집. 그리고 취업 고민 특집. 네. 진로 모색 특집. 네. 뭐 이런 특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퇴근하고 강릉 갈까요? 퇴근하고 강릉 갈까요? 이고요. 두 분을 모셨어요. 오늘 특별하게. 송수아 에디터, 최창근 에디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수아입니다. 저 코 좀 풀고 갈게요. 정말. 네, 창근 씨. 안녕하세요. 어반플레이스에 일하는 최창근입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밖에서 최초로 코 푸는 소리를 들려드리고. 네, 정말 두 달 동안 감기가 떨어져가지고. 전 겨우 떨어졌는데. 그래요? 미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요. 저희가 국내 여행 책은 첫 번째로 다루는 거예요. 아니죠. 맥주.
그건 저 시장님 책도락 여행이라고 네. 세부가 예?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네네. 정말 호흡이 더럽게 안 맞습니다. 자, 국내 일반적인 여행책은 처음이 아닌가 싶고요. 퇴근하고 강릉 갈까요? 자, 이 책은요 사실은 두 분의 소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분들이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소개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내부자원의 특집이라고. 일단 책방 사이를 아껴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송수아 씨는 얼마 전까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네네. 모르겠지만 책방 사이의 매니저로 일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럼 투잡인가요? 아마 네. 쓰리잡 정도는 되지 않나요? 아니요,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서 네, 이제 어. 투잡 정도로. 과외도 잡에 포함이 되면 쓰리잡이 되겠군요. 네, 근데 과외가 다음 주에 끝나서. 다음 주 끝나요? 네. 뭐 영어예요, 수학이에요? 영어 초등학교 영어예요. 초등학교 영어. 네네. 초등학교 영어는 어렵지 않나요? 네? 근데 가르치는 게 훨씬 어렵긴 하죠. 어렵지. 확실히. 뭐 네. 가르쳐요? 뭐 알파벳? 아니요, 그냥 아이들이 영어를 너무 잘해서 어. 사실은 가서 그냥 저는 이런 거 해만 하고 오는 수준이긴 해요. 그렇구나. 네, 요즘엔 영어를 되게 그래요? 잘하더라고요. 되게 생선회처럼 날로 돈을 버시는 거. 네, 나요? 뭐 그렇다고 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과외와 또 책방 매니저 투잡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새로운 회사로 이분이 취직을 했습니다. 야, 야, 자, 이 회사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뭐 하는 네. 회사예요? 저는 유닉이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뉴닉. 네. 네. 아주 바쁘지만 똑똑해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월수금 아침마다 뉴스레터로, 그러니까 메일로 이제 뉴스를 큐레이션해서 보내주는 서비스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받아보시면 네. 좀 어떻게 우리나라의 뭐 뉴스들이, 그러니까 정치랑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뉴스레터의 내용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연예, 스포츠가 망라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망라되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또래 뭐 20대에서 40대 정도 관심 있는 주제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긴 해요. 만드는 사람이 이제 제 또래다 보니까. 그럼 타겟층이 20대에서 2040이에요? 원래는 밀레니얼 세대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밀레니엄 세대. 네네. 근데 밀레니엄 세대는 밀레니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가요? 저희가 밀레니엄이 아니지 않나요? 밀레니얼은 1980년대 초반에서 네. 1994년까지 출생한 세대. 미안합니다. 그래도 실장님은 조미수 실장님 해당이 안 되네요. 그렇죠. 광복둥이신가요, 실장님이? 광복둥이, 해방둥이. 네네네. 그래서 네, 제가 어디까지 말을 했죠? 그분들을 이제 네, 대상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아무래도 너무 좁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어떻게 다른 분들을 끌어들여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40이 주 소비층이 되리라는 예상하에 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아무튼 여러분 누구나 다 사실은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럼 이거를 받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유닉이라는 그러니까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메일이랑 이름을 입력하시면은, 이름은 가명도 되고요, 참고로. 네, 그거를 입력을 하시면 이제 이메일로 와요. 그럼 일주일에 3번 오는 그 뉴스레터 안에는 몇 가지의 뉴스가 담겨져 있어요? 보통 이제 주요한 뉴스는 3개에서 4개 정도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5분 더 있으면 읽을 거리라고 해서 되게 가벼운 단신들? 그러니까 단신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한 줄, 두 줄짜리 기사들이 8개에서 10개 정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네. 여러분 뉴닉 할 때 뉴는요 새롭다는 뜻의 NEW고요. 닉은 NEEK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스타트업 회사예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저 같은 이쪽에 정말 까막눈인 사람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돼요? 그냥 뉴스 이렇게 추려가지고 분류해가지고 소팅해서 보내주면 돈은 어떻게 버는 거지? 지금은 저희가 곧 후원 계좌를 열 거예요. 그래서 1월에도 도네이션을 받았는데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요. 아마 2월에도 또 도네이션을 열 계획이라서 네네 많이 들으시고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런 도네이션 쉽게 말하면 기부 네네 맞아요. 이외에는 어떤 수익 구조가 없어요? 그건 사실 지금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뭔가 또 있군요. 있기는. 뭐 대표님들이 많이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대표님들이라고 하는 건 대표가 여러 명이에요? 네, 저희가 공동 창업자분이 2분이 계세요. 성함이? 빈다은 대표님이랑요. 네. 김소연 대표님인데.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빈 씨예요? 네, 빈과 킴이라고 불러요. 빈앤킴? 네. 오, 그렇구나. 성함이 멋지네요. 거기서 그러니까 수아 씨는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전히 에디터고요. 어. 뉴스를 큐레이션하고 이제 어. 정리해서 보내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큐레이션이라는 건 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떤 의미입니까? 큐레이션이라는 것이. 사실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지. 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좀 의미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건 네. 꼭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이제 고르는 과정들에 같이 참여를 해요. 아, 그렇죠. 네. 그럼 수아 씨는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뉴스를 고릅니까? 저는 보통 이제 정치면이나 저는 정치를 전공했기 때문에 정치 전공했어요? 네. 오, 그렇구나. 네. 네, 정치면이나 혹은 이거는 꼭 살면서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건들 위주로 좀 다루는데 뭐 예를 들면 진짜 아무도 관심 없는 광주형 일자리라던가 광중 일자리에 관심이 없어요. 뭐 뉴스 탑에도 올라오고 막 그러던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렇구나. 네네. 혹은 뭐 규제 샌드박스라던가 어허. 뭐 페트병 왜 라벨지가 논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간단하게 규제 샌드박스는 뭐죠? 규제 샌드박스는 네. 이제 약간 지금 면접 보는 기분인데. 압박 면접이야. 네네. 네, 규제 샌드박스는 네. 이제 샌드박스가 모래 놀이터예요. 아하. 근데 애들이 이제 그 놀이터에서 되게 자유롭게 놀잖아요. 그렇지. 그것처럼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새로운 뭔가 기술이랑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네네. 뭐 법이 없거나 아니면 네. 규제가 너무 많아서 못 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좀 일정 기간을 줄 테니까 자유롭게 해봐라. 우리가 네네. 그동안 법을 면제해주겠다. 아하. 약간 이런 게 이제 규제 샌드박스고. 어허. 그래서 아마 곧 원래 후소차 뭐 좀 예를 들자면 후소차가 지금 충전소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구나. 안전 문제 때문에 도심에 못 짓게 되어 있거든요. 음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규제를 면제해 줄 테니까 도심에 지어봐라 해서 아마 조만간 국회에도 후소차 충전소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쨌든 뭐 이렇게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제나 족쇄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해결해주고 풀어주자 뭐 이런 네, 거군요. 그런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지금 최창근 에디터는 좀 무연한 얼굴로 무료한 얼굴로 앉아 계시는데요. 사실 이 책 퇴근하고 강릉 갈까요를 보면요, 저자가요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반 플레이 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반 플레이 지음. 그러니까 최창근 에디터는요 어반 플레이 직원이죠. 네, 맞습니다. 몇 년 차 하시죠? 지금 만 1년 차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진중하고 정말 시사에 중후하고 어울릴 것 같은 목소리. 신뢰감이 가득 느껴지며 올해는 말투는 좀 느린 편이세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네. 제가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이 좀 잠겨가지고 그렇구나. 오늘 저기 목 상태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여기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아 씨도 예전에 여기 어반 플레이라는 회사를 다녔던 거죠? 네, 네. 저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년 정도를 다녔어요. 왜 그만뒀어요? 회사 복지 문제 아니면 아니,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문제로? 네. 더 궁금하네. 네. 나중에 사적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사적으로 만날 일이 없겠죠. 자, 창근 씨가 그러면 어반 플레이는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희 회사가 좀 어려운 회사인데요. 어려운 회사라고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든데 일단 여기 네. 책 날개를 보시면 네. 도시문화 콘텐츠 그룹이에요. 그래서 도시문화 콘텐츠 그룹. 네. 다른 말로 정리하자면은 도시나 로컬에서 일어나는 일을 취재하고 정리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로 선보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콘텐츠 구체적인 결과물은 어떤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책이 있고요. 책, 그다음에 공연도 있고, 공연. 네, 뭐 최근에 한 것 중에는 연희 걷다라고 해서 연희동에 있는 상인 분들과 거기 있는 점포분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취합해서 그 동네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쿠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네. 이 동네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코워킹 스페이스 사업도 하고 있고,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건 그 공용 사무실이라는 개념인데요. 네,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농담이에요. 네.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네네. 그런 사업도 네. 점점 벌이고 있어서 최근에는 로컬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 쪽으로 좀 확장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은 동네에서 일하고 먹고 놀고 네. 자고 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동네에서 좀 더 재밌게 생활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타겟으로 그러니까 이 하고 어반 있습니다. 플레이도 일종의 몇 년 된 회사죠? 지금 5, 6년 차. 5, 6년? 네. 이 회사도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회사인 건가?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우리 저 송수아 씨가 뉴닉의
예, 공동 대표님 성함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창근 씨도 이 어반플레이 대표님들의 성함을 정확히 한번 읊어주시죠. 판권에 나와 있지 않나요? 판권면에 이것은 나와 있지 않고요. 아, 근데 그렇구나. 저희 대표님은 홍주석 대표님이고요. 네네네. 네, 이걸 듣고 이거 녹음했다고 말을 하면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전혀 모르는 회사여가지고 네네.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좀 고전적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는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규모고요. 꽤 규모가 크네. 네. 회사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저기 연남동에서 연희동 넘어가는 굴다리 네. 사이에 있고요. 거기 저희 사무실이랑 가까워요. 네. 책방이랑 가까워요. 그 굴다리 밑에 포차 있는데 그 코차 건너편. 건너편에. 네네. 건너편 굴다리.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아는 동네 매거진 시리즈를 냈고요. 아, 그다음에 연남방앗간이라는 편집숍, 카페 겸 편집숍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렇구나. 사무실 이름도 말해주세요. 사무실 이름은 연남장이라는 이름의 되게 건물이고요. 어반플레이가 아니라? 네네 그 공간 이름이 연남장 그 코워킹 스페이스죠. 아. 네네네 이 커피 쿠폰 저희 책방에서 이 책 사시면은 커피 쿠폰 가져가실 수 네네. 있어요. 근데 사이에 어쨌든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 공용 사무실 그 공간의 이름은 연남장이다. 네. 아 그렇군요. 창근 씨는 그러면 여기 어반플레이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 어반플레이 전에는 유음이라는 출판사를 창업했었고요. 유음? 네. 창업을 하셨다고? 네, 창업을 출판사 대표셨어요? 저 1인기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저랑 같이 만든 3명이 더 있었고요. 어. 같이 좀 꾸려서 운영하다가 네.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운영하기엔 좀 어려움도 있고 네. 책으로 수익을 내기는 좀 좋지가 않아서 네. 각자 지금 다른 길을 좀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네네. 아 원래 책쟁이셨구나. 몇 살이에요? 저 올해 아, 미안합니다. 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9살이에요 올해. 수아 씨가 올해 27이요. 27. 20대들하고 오늘 방송을 하네요. 네. 연령대가 확 두분 낮아지네. 나이를 합치면 얼추 이제 대표님 나이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어반플레이라는 회사에서는 단행본을 이게 첫 책이 아니죠? 네네네. 어떤 책들을 혹시 냈는지 아세요? 네. 아는 동네 시리즈라고 해서 그건 잡지죠. 네. 네. 동네를 15개에서 네. 19개 정도의 키워드로 나눈 다음에 네. 좀 핫하고 힙하게만 소비되는 동네들을 네. 그 동네 역사, 문화, 뭐 주민의 이야기, 최근의 이슈들까지 도시 사회학적 관점 이런 것들까지 분석해서 좀 한 권에 정리하는 개간지인가? 네, 개간지 형태예요. 그러면 그 각 호마다 특정한 동네 하나를 특집 형식으로 다루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연남동 이런 식으로? 네, 연남동이 창간호였고요. 네. 그다음이 을지로, 그다음이 이태원이었습니다. 아 저 그렇구나. 책방이 있어요. 알아요. 몰랐고. 아니 제가 어제 그러니까 2월 15일 금요일 오후 한 1시 2시경 사이에 그 제가 이제 제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는데 서교동인가 합정동인가 서교동인가 종이 잡지 클럽이라고 하는 가봤어요 혹시 창근 씨? 아, 이름만 일단 들어봤습니다. 너무 멋있던데. 인테리어도 멋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인장들도 굉장히 뭐 잡지 귀신이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이 잡지를 다양한 종이 잡지를 읽을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큐레이션도 해주고 뭐 책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서교동 맞군요. 근데 그러니까 아는 동네라는 그 요즘은 제가 어제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요즘 그 독립 출판 그러니까 독립 출판사 또는 독립 서적에서 내는 말이 안 되는구나. 어쨌든 개인이 내는 책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잡지도 엄청 뭐가 많이 변했더라고. 네네. 그러니까 특정한 한 가지, 그러니까 원 아이템 매거진이 되겠지. 네. 특정 한 가지 주제만 오로지 하는 그런 잡지들이 엄청 많아졌고, 약간 게릴라 형태로 내는 잡지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되게 유명한 잡지가 되겠지만 매거진 B는 이미 유명해졌지. 그것도 각 호마다 하나씩만 다루는 거잖아. 근데 역시 아는 동네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어떤 무슨 뭐 문학 잡지도 있었고 뭐 많은데 어쨌든 간에 하나의 주제만 좀 깊게 파는 형태의 네. 그런 책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잡지도. 그러면 어반플레이는 잡지 말고 이런 단행본은 없었어요? 또 여행서가 있는데요. 여행서가? 아는 여행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는 여행. 네. 네.
첫 번째 호는 단양과 영월을 다뤘고요. 아, 네. 두 번째 호는 제천과 충주를 충주. 네. 그러네. 다뤘습니다. 네. 또 있어요? 지금 텀블벅 펀딩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네. 로컬 전성시대라는 책인데 네. 최근 로컬이라는 게 하나의 비즈니스 그렇지.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네. 그 분야의 대표적인 6가지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해서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모아놓은 책인데요. 지금 텀블벅 마감이 진행 중. 네, 5일 남았고요. 좀 상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근 씨 덕분에 우리 여행책 팟캐스트 여행사의 책이 가장 차분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지 않나. 어디 시사 방송 이러다가 몇 잘 수도 있겠어요. 목이 많이 잠겨 있긴 하겠지만 말의 속도는 목이 잠기는 거랑 상관이 없으니까 좀 스피드업을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왜 책 이야기를 좀 해볼까? 왜 강릉이에요? 왜 강릉이에요? 이 강릉 책은 그 아는 여행 시리즈를 보고 아르테라는 출판사에서 협업 문의가 와서 같이 만들게 된 책인데요. 아, 어반 플레이 단독 플레이가 아니었어요? 네네. 아, 여기 그래서 표지 아르테라고 적혀 있구나.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취재하고 편집을 한 다음에 아르테에서 출판 및 마케팅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어반 플레이에서 직접 내도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저희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되죠. 네. 저희가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라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책을 만들어 놓고 조금 홍보력이나 마케팅 능력이 조금 딸리는 측면이 있었어요. 아, 그런 부분은 아르테가 좀 보충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들이랑 얘기할 때 강릉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일단 강릉을 선정하게 됐는데요. 강릉이 올림픽 개최를 해서 좀 친숙하기도 하고 동계올림픽. 네. KTX가 개통되면서 가기 쉬워지면서 그렇지. 일단 강릉으로 맨 먼저 해보자 해서 진행했습니다. 근데 아르테가 총판 시장에서 지금 책이 많이 안 풀려가지고 책을 입고를 못 시키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저희가 책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르테가 원래 북21이에요. 북21이 지금 북센이랑 거래를 총판이랑 거래를 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책이 입고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뭐야? 그럼 이제 퇴근하고 강릉 갈 거요가 책이 전국 서점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형 서점에는 있을지 모르는데 중소형 서점에는 좀 많이 없죠. 아, 그렇구나. 저희 책방에 오시면 있어요. 저희 여러분. 책방에는 이제 직거래로 지금 받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저자는 이제 어반 플레이로 회사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데 네네네. 이게 그러면 지금 저희가 모신 두 분, 창근 씨랑 수아 씨 두 분이 취재를 하고 글을 쓴 거예요? 막아뜨면 안 돼요. 괜찮아요? 네. 네. 제가 전반적으로 이 책의 구성이나 기획은 다 했고요. 그 중에 한 꼭지를 저희 송사 네. 에디터랑 같이 진행했습니다. 좀 전에 창근 씨의 벙찐 표정은 아이씨 내가 다 했는데 왜 같이 했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이런 거구나. 아니에요. 뭐 말을 정리하느라 그랬습니다. 네. 팟캐스트 특징은 정리하면 안 돼. 그냥 이렇게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되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 창근 씨가 취재와 또 전문적인 구성 또 글도 쓰셨고 그다음에 한 꼭지를 이제 수아 씨가 담당을 했던 것이고 사진은 이제 본인이 찍기도 하고 전문 포토그래퍼를 같이 가가지고 찍기도 하고. 네. 그렇군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취재는 3박 4일 걸렸고요. 보충 취재까지 하면 5일 정도 걸렸습니다. 잠깐만. 자, 제가 가장 금기시하는 게 있는데요. 한 달 유럽 갔다 와서 책 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거 좀 단행본인데 3박 4일로 이걸 책 한 권 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 준비한 시간이 꽤 많습니다. 준비라는 건 뭐를 의미해요? 이거 책을 기획하고 어디를 갔다 올 것이며 누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갔다 올 것인지 그렇게 해서 좀 기획한 기간이 좀 있고요. 그래요. 난 그래도 책에 대한 신뢰도가 갑자기 저하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따가 책고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후반부에 보면 강릉에 가기 전 체크해 두어야 할 50곳 그러니까 가이드북처럼 촘촘하게 이제 안내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 50곳만 하더라도 이거 3박 4일에 다 갔단 말이야? 솔직히 얘기해요. 안 가보고 그냥 자료 받아 쓴 것도 있죠. 조금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거의 다 갔는데 저희 어반 플레이가 그동안 로컬 콘텐츠를 만들면서 쌓아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이미 강릉에 대한 자료가 있었구나. 자료가 많이 있어서 저희 회사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그렇군요. 조금 썼습니다. 네,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화제의 코너 속 코너죠. 판권 읽어주는 남자 창근 씨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자, 되게 차분하네요. 판권을 읽어보겠습니다. 1판 1쇄 인쇄 2018년 12월 19일 1판 1쇄 발행일 2019년 1월 11일 지은이 주 어반 플레이 편애니 김영곤 이분이 아르떼 대표님이신가요? 네. 북21. 북21 편앤곳 아르떼 그리고 문학사업본부 본부장 원미선 기획 김혜영 문재필 문학 마케팅팀 정유선 임동열 조윤선 배한진 다 읽을 거예요. 문학 영업팀 권장규 오서영 홍보팀장 이혜연 제작팀장 이영민 에디터 최창근 송수 두 분 이름이 올라가 있네요. 사진 최연정 최창근 디자인 둘셋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르떼는 시장님 말이 맞네. 아르떼는 주 북21의 문학 브랜드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아주 작은 글씨로 안경을 벗고 보겠습니다. 이 책은 아르떼와 어반 플레이가 협업하여 제작했습니다.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이 판권의 아랫부분에 이게 있군요. 주 북21 그리고 약간 설명을 해놨습니다. 경계를 허무는 콘텐츠 리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판권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골은요. 이게 무슨 판형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한 뼘 크기예요. 문고판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그렇구나. 문고판. 옛날엔 이런 문고판 참 많았는데. 그 사실 최근에도 뭐 굉장히 유명한 뭐 문학 전집 이런 것들 다시 문고판으로 다시 문고판의 형태로 다시 나오는 경우들도 왕왕 있긴 합니다. 자, 이 책의 목차를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가요. 프롤로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런 목차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강릉 사용 설명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롤로그가 맨 처음에 나오고요. 크게 보면은 네 덩이로 나뉩니다. 네 덩이. 그렇죠? 첫 번째 덩이는 로컬 큐레이터. 부제는 강릉 사람보다 강릉을 더 잘하는 사람들. 두 번째 덩이는요. 선교장. 이게 이제 수아 씨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죠. 부제는 손님을 넉넉히 품어주는 300년 한옥 쉼터. 세 번째 덩이는요. 루트 큐레이션. 말이 어렵습니다. 루트 큐레이션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덩이가 강릉에 가기 전 체크해 두어야 할 쉬운 곳 50곳 플레이스 5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꼭지라고 해도 책의 3분의 1은 하신 거네. 응? 수아 씨 기획이. 만약에 정보 부분을 빼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세 덩이는 저는 사실은 다 되게 가이드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에세이더라고. 인터뷰도 많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문장 솜씨를 발휘할 뽐낼 그런 기회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창근 씨가 평가하는 수아 씨의 기여도, 공헌도, 이 책의 완성도에서 수아 씨가 차지하는 부분은 퍼센테이지 정확히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수치하기는 좀 그런데요. 제가 사실 이거 전체를 제가 혼자 담당하기는 힘들었어서 한 꼭지를 담당해줄 에디터분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송사 에디터가 저희 회사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이런 글쓰기를 좋아하고 또 마침 여행 책방에서 일하고 있어서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좋아하더라. 아니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작업중에 있어요. 못 기다려요. 특히 여행 글쓰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서 한번 청탁 들어보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이렇게 청탁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글이 와서 제 스스로 굉장히 회심의 청탁이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나오는 에세이 부분이 그 아르테에서 마케팅할 때 가장 헤드 문구로 인용하는 문구들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기여도는 100%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화할 수 없다면서요.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박 4일의 강릉 출장 취재는 함께 가신 겁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이 선교장이라는 곳이 한옥 후테이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하루를 머물러야 해서 네. 이제 1박 2일 정도 다녀왔고요. 네네. 네, 그래서 같은 기간에 가신 건 아니고. 같은 기간에 이제 3박 4일 중에 이제 제가 껴서 갔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아. 혼자 강릉 갔다가 강릉에서 네네. 혼자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책 내용은 너무 빨리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좀 쉬겠습니다. 책 내용. 아까 9이라고 그러셨나요? 창근 씨가? 네. 그리고 수아 씨가 28이라고 했죠? 네, 뭐 여덟인지 일곱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왜 또 몰라? 빠른 년생이라서 빠른 그런 거 하지 말자. 하면 혼나요 친구들한테. 빠른 몇 년생인 거예요? 빠른 93이에요. 빠른 93. 네. 아, 알겠습니다. 두 분 주변에 왜냐면 오늘이 이제 진로 고민 특집이기 때문에 진로 고민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는 또 길을 모색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또래? 이제는 좀 그래도 다들 자리 잡았어? 자리를 잡거나 혹은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졌죠. 그렇구나. 이제 연령대가 조금 이제 졸업한 지 좀 됐으니까. 네, 그렇지, 네, 그렇지. 맞아요. 창근 씨는 예를 들면 졸업하기 전부터 나는 이쪽 우리 이제 사실 글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이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이쪽 출판, 도서, 서적 뭐 이쪽 책 만드는 쪽 이런 쪽에 원래 관심이 있어서 나는 이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저는 원래 네. 신문방송학이랑 문해창작학을 공부했고요. 아하. 그래서 계속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네. 마침 졸업하자마자 그렇게 마음 맞는 분들이랑 네. 책 만들 기회가 있어서 네. 이렇게 계속 하게 됐어요. 근데 또 오늘이 왜냐면 또 스타트업 특집이기도 해가지고 네. 도대체 출판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출판사는 그냥 응. 출판 등록을 구청에 가서 하시면은 네. 출판사가 됩니다. 그래요? 네. 여행 작가랑 똑같구나. 여행 작가도 명함만 파는 순간 그 순간 여행 작가가 되거든요. 네. 이게 라이센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신고제군요. 네. 그런데 그 출판사 등록할 때 뭐 돈이 안 들어가요? 면허세가 있는데 면허세 1년에 한 번씩만 내시면 됩니다. 2만 원? 2만 원. 그 정도 될 거예요. 뭐 2만 몇천 원이었던 거. 그렇구나. 근데 그 지금 출판사 이름이 뭐라 그랬죠? 유음입니다. 유음 무슨 뜻이에요? 좀 그 소리를 모으거나 네. 흐르게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서 문학 중심의 출판사였습니다. 문학 중심 출판사. 네네. 실제 결과물도 있었습니까? 실제 결과물은 문예지 고양이 중심 문예지 젤리와 만년필이 있었고요. 뭐라고요? 젤리와 만년필이라고 네. 고양이 입장에서 도시 문제와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문학 잡지가 있었고요. 잡지였어요. 네, 문예지가 정기적으로 내는 연 3회간 연 3회. 네, 오. 3번까지밖에 못 냈고요. 젤리와 만년필. 네네. 네. 그리고 저희가 도시 문제에도 관심이 있어서 네.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응 매뉴얼이라고 해서 네. 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네. 모르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알고 네.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이랑 네. 도시재생을 비판하는 책 표백의 도시라는 책도 냈었습니다.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 말이죠. 저희 팟캐스트가 되게 가볍고 새털같이 가볍고 네네. 진중함이라 찾아볼 수 없고 네네. 티끌 같은 그런 방송인데요. 네. 오늘 오셔가지고 네. 저는 뒷목이 지금 거위덩이를 하나 제 뒷목에 얹어놓은 것 같은 묵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아까 네. 샌드박스 얘기할 때부터 네네네. 조금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았나 생각을. 근데 제가 너무 이제 나도 이제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네네. 취직을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너 어떻게 본인 창업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일단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책을 내면 왠지 잘 팔릴 거란 생각도 했었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꾸준히 하면은 계속 뭐랄까 요즘은 직의 시대가 아니라 업의 시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풀어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직장을 하나 잡고 거기서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그거에 맞는 직장을 찾아가고 아니면 직장이 없더라도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벌이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시대라서 송수 에디터처럼 그래서 그런 믿음이 좀 있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그 뭐라고? 직의 시대가 아니라 업의 시대다? 네. 와. 잘 모르는 얘기가 나오니까 방송을 잘해야 돼요. 네. 그래요? 근데 주변에 창근 씨처럼 이렇게 취직하지 않고 네네. 본인이 이렇게 스타트업처럼 창업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는 많이 없지만 요즘 스타트업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창업 사례는 여기저기서 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뭐 그렇지. 그럼 유음이라는 출판사를 차리기 전에 고민의 과정이 좀 길었어요? 그러니까 사전 시장 조사도 좀 많이 충분히 해보고 주변에 조언도 많이 듣고 그랬었어요? 그걸 안 해서 좀 어려웠고요. 그냥 시작했구나. 정말 구청에서 바로. 네네. 그래요? 네. 고민의 시간이 없었단 말이야? 그냥 해보고 싶으니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이게 요즘 세대의 특징이라고도 실제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궁금해서 얼마 전에 90년대생들이 몰려온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아, 90년생이 온다. 90년생이 안. 저기요, 책을 얼마나 안 읽으면 제목을. 네네. 어쨌든. 그래서 궁금해서 책을 샀어요. 아직 펼쳐보지 못했지만. 아직 안 읽어보셨어요? 아니, 어제 책이 입고됐어요. 아, 어제 입고돼가지고. 그렇구나. 신기하다. 왜냐하면 제가 1999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저도 신문방송과 나왔어요. 참고로 50명인데 정원이 그때 다 어쨌든 취직을 하고 뭐 어디 입사원서를 썼지 자기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거든. 저희 때는 거의 다 100% 취업이었고. 아니 그때는 뭐 저 보릿고기 있었던 시절이니까 뭐 당연하고. 수아 씨는 경우는 어때요? 수아 씨 주변을 봐도 비슷해요? 제 주변은 사실 거의 취직을 하고요. 요즘 아직 취직하구나. 네네. 그러고 이제 뭐 저처럼 스타트업에 들어간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아름아름 막 선배들 중에 누가 뭐 어디 일한다더라, 잡지 일한다더라는 약간 들리는 게 있어요. 약간 전공이 약간 그 다른 스타트업 하기에 합한 건 아니라서 저희는 아무래도 정치 외교학과라. 그럼 두 분께 공통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창근 씨와 자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수아 씨처럼 일반 뭐 월급 많이 주는 대기업 이런 곳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들어갔잖아요. 그럼 뭐 그런 불안감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어쨌든 월급이 적고 뭐 불투명한 거잖아. 사실 안정적인 건 아니잖아. 네네.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은 없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벌인 일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주위에 보면은 생각해보면 저 선배들 중에도 프로덕션 차린 분들도 있고 그래요. 유튜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네. 자기가 벌인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책임을 지는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원래 성격이 좀 그렇습니까? 이렇게 책임감도 강하고 좀 독립적이고 이런 성격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집에서 포기할 정도라서. 뭘 포기해? 너는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그 정말로? 네네. 혹시 중고등학교 때 뭐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무엇 이런 거에 뭐 빠져 있었다거나 특정한 관심사에 집착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적은 없고요. 진짜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입시 기계여가지고 입시 기계? 네, 입시만 준비했었어요. 그래요? 그러다 대학교에 이제 신방과를 갔는데 워낙 자유로운 영혼들을 많이 봐가지고 저도 좀 각성한 케이스예요. 아 그래요? 네. 뒤늦게 뭐가 터졌구나. 네. 점수가 잘 나왔어요? 수능? 이렇게 들어오시는 수능 그때 수능이 아닌가 그때? 수능 봤어요. 수능 봤는데 잘 나왔긴 했었어요. 좋은 학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뭐 좋은 학교, 뭐 명문대학교, 점수 높은 학교 이런 데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데 여튼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아 씨는 어땠어요? 스타트업 이런 거를 다니면서 불안감. 근데 창근님이 너무 멋있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약간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돼.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되지. 저는 사실 너무 불안했어요. 당연하지. 네,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2군데를 다니고 이제 그만두고 9개월간 약간 이제 책방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은 계속 취직 준비를 했거든요. MBC뿐만이 아니라 SBS 라디오 PD 지망했었죠. 네, 사실 라디오 PD 지망하면서도 이게 사실 너무 힘든 길이니까 다른 대기업도 막 썼었어요 그때. 당연하지. 다 쓰고 이러면서 나 돈 많이 벌고 그냥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할래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9개월을 하니까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서를 쓸 때 나 이거 못하겠다라는 게 좀 약간 좀 신물도 나고 지긋지긋한 네, 자소 쓰는 거 너무 신물나고요. 그래. 라디오 PD를 준비하는 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도 근데 그 나머지를 막 인사팀 이런 거 쓰는데 내 인사팀 가서 뭐해?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냥 나는 이미 글러 먹었다. 이미 너무 재밌는 걸 많이 알아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포기를
이제 했고요. 취직하는 건. 그래서 지금은 좀 불안감이 덜해요.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2중 3중으로 여러 잡을 갖고 있는 건가? 물론 당연히 더 중요한 네네. 건 사실 돈이지 사실은. 네네네.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꼭 그러려던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거의 제안받은 지 이틀 만에 회사에 가는 바람에 정리를 못한 게 좀 많았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재밌는 건 계속 하고 싶어요. 뭐 책을 쓴다던가 네. 기획을 한다던가 사실 네. 책방에 나와 있는 시간이 되게 좋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잘안 그런 나오잖아 근데. 네,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계속 하고 싶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괜찮다고 하고 뭔가 제가 양쪽에 다 피해가 안 되면은 좀 하고 싶은 마음은 확실히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본인의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 옛날에 스타트업을 다니다가 또 나와서 뭐 방송국 준비, 뭐 대형 언론사, 공중파 준비하고 그러면서 하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 네네. 그렇죠? 그럼 본인의 갈 길 방향은 정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이렇게 좀 남들이 흔히 이렇게 시험 준비하는 그런 건 말고 재미난 일을 좀 해보겠다. 경제적으로 좀 압박이 오더라도. 뭐 지금은 그런 상태죠. 근데 지금은, 뭐 6개월 뒤엔 사실 또 어떻게 돼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부모님 두 분 다 부모님들이 걱정은 어떤 정도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부모님 나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창근 씨는 부모님이 그랬대잖아요. 포기했다고. 그냥 네 알아서 해라. 뭐 그러면서도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그러면서도 좀 가끔 한 번씩 걱정의 모양새는 비치긴 하는데 그거는 창업했을 때 얘기고요. 요즘 그래도 알아서 회사 잘 다니고 잘 퇴근하고 하니까 네네. 그런 건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렇구나. 네. 수아 씨. 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걱정하진 않으시고 오히려 막 제안을 하세요. 제안? 네, 광주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도시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어반에 들어갔던 거라서 관심이 있고 뭔가 지역 커뮤니티 뭐 만드는 거 하고 싶으면은 그 광주에 내려와서 해볼 생각이 없냐, 내가 판을 깔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그러니까 수아 씨 댁의 나름대로의 광주 일자리 창출이.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태세요. 걱정은 하시는데. 수아 씨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뉴닉이라고 하는 회사와 네네. 책방 사이에 두 개의 어쩌면 일터가 있는 거잖아요, 수아 씨한테. 네네. 어떻게 조화롭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되게 조화롭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네. 아닌가요? 물어보지 말고 네 생각을 얘기하세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회사가 더 커지고 바빠지면은 그때는 좀 이제 대표님이랑 얘기를 많이 해봐야겠죠. 지금은 조화로운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근데 제가 듣기로는 뉴닉이라는 회사가 출근하는 날 요일이 특이하던데? 네, 저희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출근해요. 일, 월, 화, 수, 목. 네. 그리고 그 금토를 쉬는 거야? 네네네. 전 내일 회사를 가요. 왜 그렇게 하지 근데? 이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레터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뉴스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해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월요일에 발행을 하려면 일요일에 이제 뉴스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일요일에 가장 그 언론사에서 제공해주는 뉴스가 제일 양이 적긴 한데. 맞아요. 근데 저희가 금요일 날 발행을 하면 이제 금요일, 토요일이 커버가 안 돼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해외에서는 계속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것도 같이 해야 돼서. 네네. 출근을 해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네네네. 뭐 9 to 6 출퇴근 시간이 있어요? 뭐 10 to 7이긴 한데 사실 엄청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네. 출근 안 해도 돼? 안 하고 재택을 하긴 해야 되죠. 내야 되는 결과물이 있으니까. 결과물만 내면은 그러니까 출퇴근은 상관이 없어? 약간 그런 거 같긴 해요. 근데 전 출근을 좀 선호합니다. 재밌잖아요. 옛날에 요즘도 그러나 보면 잡지사들은요. 그 출퇴근 카드가 있어. 아니 뭐 잡지사뿐만 아니라 뭐 어디 회사든 다 그렇게 하겠지. 지각하면 다른 선배들이 찍어주고. 펀칭 같은 거, 그렇죠? 문이 안 열리는 회사도 있었다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간에.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정말 아침에 출근 시간이 엄청 뛰었네요. 그렇지. 그리고 책방은 언제 나가요? 그럼 지금 사이에는? 책방은 보통 이제 월요일 저녁에 글쓰기 수업이 있어서 그러니까 모임이 있어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이제 그 에디터 데이라고 해가지고 책방 근무하고 거. 있고 보통은 금요일에 잠깐 나와서 대표님이랑 이런저런 책방 이야기하고 네 그런 편이에요. 그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가요? 책방에? 네네 그렇죠. 머무는 시간은 17분? 23분? 23분. 곁가지로 그 책 글쓰기 잘 되고 있어요? 네, 글쓰기 모임?
엄청 열심히 쓰시고요. 총 몇 명이지? 지금 대표님까지 해서 7분이시고. 저 브런치 작가 됐어요. 네, 맞아요. 그것도 출판사 등록하는 것처럼 등록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네, 알겠습니다. 계정만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아니 작가 글을 올리셨어요? 신청해가지고 작가 허가 받아. 그러니까 글을 올리셨냐고. 하나. 하나? 뭘 올리셨어요? 도쿄 책방 탐사 갔다 온 거 이제 네네. 올리려고요. 네, 올리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7분인데. 7분인데 약간 이제 설 지나니까 못 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와서 다들 열심히 쓰고 계세요. 아니,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글을 쓰냐고? 그러니까 자기의 여행기를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탈리아에 다녀왔어요. 3년 전에. 근데 아직도 글을 못 쓴 거예요. 난 너무 쓰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 와서 써라라고 저희가 이제 한 거고요. 대신 수업 끝날 때쯤에 모여서 같이 얘기를 좀 해요. 나 오늘 얼만큼 썼고 뭐가 어려웠고. 그래서 약간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여행 작가 우지경 씨가 퇴고를 봐주는 거예요? 네네네. 코멘트를 달아주고. 네네. 그 이메일을 받아가지고. 네, 아마 2번 정도 봐주실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인 글감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각자의 경험을 쓰는 거군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장소에 와서 만약에 내가 주말에 쓰고 월요일날 가서 더 써야지. 근데 절대 주말에 안 쓰게 되고. 그렇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딱 그 시간에 와서라도 쓰라는 거죠. 지난번에 심은보 씨 또 박정원 씨도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고전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엉덩이가 쓰는 글이 많아요. 사실 엉덩이가 쓰는 글이 거의 9월 이상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뭐 좀 약간 강제성을 떼더라도 특정한 시간에 맞춰서 오셔가지고 글을 써보는 것 그리고 글을 쓴 다음에 서로 같이 토론을 해보고 서로의 글을 이렇게 읽어봐주는 건 대단히 글쓰기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저희 2기도 곧 모집할 거예요. 네. 얼마죠? 네? 얼마죠? 이기는 5주로 할 것 같아요. 그 퇴고는 아마 작가님 강의 없이 그냥 봐주시는 걸로 하고 5주 그러니까 첫회 우지경 작가님 강의하고 4주는 다시 나와서 글 쓰고. 네네. 거의 지금 1부 마감 시간이 다 되어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이 안 되냐? 창근 씨는 글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저는 문예창 작가에서 했어요. 네. 그럼 전공이 2개예요? 네, 2개. 복수 전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거기서 했고 근데 거기서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당연하지. 혼자 글 쓰는 시간도 많이 마련하고 그랬었어요. 뭐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네네. 시간을 정해놓고 했었어요. 일기 쓰듯이? 일기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문창과 뭐 학기 중에는 워낙 글쓰기 숙제가 과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쳐내는 것도 좀 힘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휴학할 때나 학기 끝났을 때는 밖에 나가서 3시간 정도 초고 쓰고 다시 집에 와서 다시 한 자정부터 3시까지 덜어내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은 꼭 글을 쓰는 습관이 그때 있었는데 지금 회사 다니면서 조금 많이 흐트러졌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잡지나 단행본에 들어간 본인의 글 말고 세상에 아직 빛을 보지 못한 그런 본인이 쟁여둔 글들이 많이 있겠네. 네, 제가 계속 구상만 하는 글들이 있어요. 아니 구상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써놓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긴 있어요. 있죠. 네. 제목 하나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연남동에서 태어나서 연남동을 배경으로 연작 소설을 습작을 쓰고 있었는데요. 연남동에서 태어났어요? 네네. 그래서 동네가 좀 바뀌는 모습이 사실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소설로 풀어내고 있었었어요. 네. 지금 그게 소설이에요, 소설? 네네. 근데 브런치에도 몇 가지 연남동 얘기 좀 쓰고 있긴 합니다. 본인이 궁극의 어떤 출간하고 싶은 건 소설이에요? 네네. 장르는? 네네. 언제쯤 혹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마감을 좀 잘 줘야 될 텐데 스스로 마감을 주면 항상 없애버리게 돼서 좀 제가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너무 모호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글쓰기 요소 중에 뭡니까? 역시 지속성, 규칙성, 엉덩이가 쓰는 거. 엉덩이로 쓰면서 스스로 자신의 글을 한 발짝 멀리서 바라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러려면 일단 같이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 네. 우리 창근 씨 선생님은 누구였습니까?
저는 일단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소설가 선생님들이 좀 많이 봐주셨고요. 제 스스로도 좀 제 문장을 좀 엄격하게 대하려고 했었고 두 번째는 팟캐스트도 엄격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작법서도 좀 많이 봤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 성함은? 선생님들마다 다 네. 해주신 말씀이 네. 달라가지고 네. 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는 누굽니까?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는 역시 요즘 네. 핫한 소설가 황정은 소설가 많이 좋아합니다. 황정은 소설가요. 제목이? 요즘 나온 건 디디의 우산. 창비에서 나왔습니다. 아, 나 진짜 책 안 읽는구나. 나도 모르겠어요. 좀 유명한 건 아마 베개 그림자일 텐데 네. 약간 젊은 작가상 이런 상들을 받는 요즘 소설가 분이신죠? 젊으신 분이구나. 그래도 등단한 지 한 10년 넘으셨어요. 네. 이런 또 결례랑 신뢰가 있을 죄송합니다. 부단히 더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창근씨님? 1부가 거의 이제 끝났는데요. 네. 소감 한마디. 저도 신방과 다니면서 이런 작업들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나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엉망이란 얘기예요? 아니요, 이렇게 너무 자유로워서 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50분이 지나가지고 일단 여기서 접고 다음 주에 저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녹음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책 팟캐스트 행사의 책 49번째 시간 퇴근하고 갈까요? 어반 플레이 지음 에디터 성함은 송수와 최창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